미주리는 아이오와급 전함의 3번 함으로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뉴욕 브루클린 해군 공장에서 건조되었다. 이름과 달리 뉴호커 출신이다. 1944년 1월 29일 진수되어 동년 6월 11일에 취역했다. 초대 함장은 윌리엄 켈러건 대령이며 미주리라는 이름을 받은 네 번째 배다. 한 번 퇴역했다가 재취역해서 전쟁을 한 번 더 겪은 우여곡절이 많은 전함이고 한국과의 인연도 은근히 깊은 함이다. 미주리는 2차 대전으로 3개의 종군위장을, 한국전쟁으로 5개의 종군위장을 수여받았다. 취역 직후 각종 테스트와 관숙 항해를 거친 뒤 1944년 11월 11일에 노포크를 출항하여 18일에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기함 임무를 맡기 위해 약간의 시설 개장을 거치고 12월 14일 출항하여 1945년 1월 13일에 캐롤라인 제도에 도착하여 드디어 태평양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현장에서 마크 미처 제독의 기함을 한동안 맡았다. 1월 27일에 TF-58에 소속되어 항모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격하였으며 2월 16일에는 1942년 포넷에서 이아만 둘리틀 특공대 이후로 처음 일본을 공습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 임무는 항모의 호위에 그쳤지만 이후에는 이오지마 전투에서 2월 19일부터 화력 지원을 시작했다. TF-58이 울리시에 귀향한 이후로 이번에는 항모 요크타운을 따라 3월 14일 출격하여 18일 일본 본토를 공격하면서 항모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사기를 격추하였다. 이후 항모 프랭클린이 일본군의 폭격으로 대파당하자 그를 호위하여 3월 22일까지 울리시 방면으로 동행하다가 귀환하여 오키나와 전투에 앞서 사전 포격에 나섰다. 4월 7일에는 야마토급 전함 1번함 야마토를 포함한 일본 해군의 잔존 부대가 접근하였으나 미주리가 나설 것도 없이 함재기들의 공습으로 인해 머레로 격침되었다. 생존한 4척의 일본 구축함들은 사세보로 귀향했으며 4월 11일 미주리는 카미카제 공격을 당했다. 뉴욕의 해군 공창에서 한 차례 오버홀을 받은 뒤 1946년 3월 21일 주미터키 대사의 시신을 고국인 터키로 옮기는 임무를 맡았다. 여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미주리가 터키로 향한다는 것은 미국이 터키와 그리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정치적인 제스처였다. 당시 그리스는 지중해로 패권을 노리는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내전을 일으킨 상황이었다. 소련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위협을 느낀 것은 터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미주리의 입항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미주리는 입항하면서 예포를 18발 발사함으로써 최대의 예우를 갖추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리스를 들러 소련을 견제한 것은 물론이다. 이후로 대서양 함대에 배속되어 항해 훈련을 주로 하다가 1949년 9월 23일부터 1950년 1월 17일까지 오버홀을 받게 되는 등 이것이 뜻하지 않은 전쟁 준비가 되고 말았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주리는 8월 19일 유엔군에 합류하기 위해 노포크에서 출항했다. 9월 14일 큐슈의 서쪽에서 유엔군과 합류한 미주리는 바로 스미스 제독의 기함이 되었다. 미주리는 한국 영해에 진입한 최초의 미군 전함이 되었으며 유엔군과 합류한 바로 다음 날인 15일 삼척 앞바다에서 3척의 포격을 가했다. 이는 인천 상륙작전의 양동작전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삼척의 상륙전 사전 포격을 가하는 것처럼 움직인 것이다. 이후 중순양함 헬레나와 구축함 2척과 합류한 미주리는 미 8군의 진격을 지원하게 되었다. 미주리는 9월 19일 인천에 도착하였으며 A6급 항공모함 벨리 포지의 호위함으로 동해안에 있던 미주리는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청진과 단천에 포격을 가했으며 그 뒤에는 원산을 포격했다. 12월 23일에는 흥남 앞바다에서 미군 제3보병사단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철수하는 것을 지원했다. 이른바 그 유명한 흥남 철수다. 이후 미주리는 주로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항해 훈련을 하다가 1954년 9월 18일 퓨젯 사운드 해군 공창에서 오버홀을 받고 1955년 2월 26일 퇴역하여 예비 전력이 되었다. 미주리는 태평양 예비함대에 배속되어
브레머튼에 정박하여 연간 1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을 받았다. 그리고 미주리가 다시는 현역으로 돌아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1984년 미군은 잠들어 있던 미주리를 다시 깨워 개장을 시작했다. 미주리는 무장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에 퍼진 미 해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쓰이게 된다. 미주리는 1986년 5월 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재취역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8월 중순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선발대와 함께 강력한 함대를 사우디 아라비아로 파견하였다. 미주리는 당초 서태평양을 순회할 예정이었으나 출항하기 며칠 전에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중동으로 파견되었다. 11월 중순에 아라비아만으로 향한 미주리는 진주만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필리핀을 경유하여 태국을 거쳐 훈련을 진행하며 이동했다. 포격이 외에도 화학전을 대비한 훈련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1991년 추수감사절 직후 미주리는 마지막 임무를 부여받았다. 바로 50년 전 진주만에서 1941년 12월 7일 숨진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에 참여한 것이었다. 미주리의 마지막 공식 항해는 미국 본토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1000발의 16인치 포탄과 6000발의 5인치 포탄, 그리고 16개의 하푼 미사일과 남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하역해야 했다. 미주리는 1992년 3월 31일 롱비치에서 마침내 퇴역하였다. 미주리도 박물관으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리조나를 보러 갈 때 같이 들르기에 좋다고 한다.